이걸 하지 않으시고 양치를 하면 오히려 치아에 세균을 문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입속 세균을 위해서 양치질을 여러 번 하시거나 가글을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꾸준하고 꼼꼼한 양치질만큼이나 칫솔 소독도 잘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칫솔을 소독할 때 보통 칫솔에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자외선을 이용한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시는데 굳이 살균기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치위생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칫솔모에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1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평균 98%의 살균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매일 전자레인지로 소독을 하게 되면 칫솔의 성질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초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물과 식초를 10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칫솔을 5분 동안 담가주세요. 일반 세균,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을 제거하는 초강력 꿀팁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식용유를 하수구에 그냥 버리시면 싱크대가 막히는 원인이 되죠.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식용유는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처럼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에도 탁월하고요, 원목 도구 청소에도 용이한데 남은 식용유로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활용하실 수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실 때는요, 앞으로 밀가루를 이용해보세요. 만일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라면 같이 버릴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먼저 식용유에 밀가루를 넣어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졌다면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자, 식용유가 소량만 남았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부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주 중인 집 근처 주민센터에 내원하셔서 폐식용유 수거통에 버리실 수도 있어요. 참고로 식용유의 경우는요, 산소와 맞닿으면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다 잊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도구에 양보하세요.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직 뜯지 않은 새 상품이라면 소비기간 5년까지는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비기간 5년마저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똑똑한 살림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척용으로 사용하자. 스테인리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연마제가 잔뜩 묻어 있어요. 사용 전 세척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식용유 기름을 키친타월에 넉넉히 적시고 검은 때가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시면 되는데, 특히 손잡이 이음새 부분에 연마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코팅용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자, 요즘은 나무 재질로 이루어진 조리도구나 그릇을 많이 쓰시는데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표면이 꺼끌꺼끌해집니다. 이때 기름을 발라주시면 도구에 기름막이 생겨서 나무 안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음식하실 때 요걸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유해물질과 함께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무심코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할 때 사용하면 몸에 안 좋은 세 가지. 첫 번째, 고무대야입니다. 김장을 하실 때 특히 흔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인데요, 이 고무대야는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종 화학물질이 음식에 묻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대야에 음식을 하실 때는 고무가 아니라 반드시 스테인리스 재질로 골라서 써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바가지죠. 플라스틱 재질로 된 바가지를 뜨거운 냄비에 넣고 가열하게 된다면 바가지 외형이 변형하면서 녹아서 음식에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국자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파망입니다. 이 양파망을 그대로 넣고 국물을 우려내는 유튜브 제보들이 꽤나 많죠. 양파망은 농산물 포장용이기 때문에 국물을 우려낸다면 붉은 색소가 나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품용 기구를 구입하실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서 용도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냥 뿌리시면 가끔 입구가 막혀서 흔들어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입구가 아래로 향한 채 그대로 살짝 돌려주시면 계속 흔드실 필요 없이 뿌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칼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비닐이 앞으로 빠질 때가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비닐 장갑을 다시 껴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비닐 장갑을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비닐이 손가락에 딱 붙어서 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팩 음료를 마실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빨대를 꽂아서 마시게 되면 꼭 이렇게 잔여량이 남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빨대를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꽂은 상태로 한번 드셔보세요. 남김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트병 음료에도 빨대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뚜껑을 열 때 이렇게 빨대가 올라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힘들어하는 게 있죠. 바늘에 실 깨는 거죠. 바늘에 실 깨기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힘들게 눈 아파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도구 없이 실을 깨는 방법인데요, 손바닥을 펼쳐서 그 위에 실을 올려주시고 바늘로 실을 좌우로 빠르게 비벼주세요. 바늘 틈새로 이렇게 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이 사이에 실을 올려주고 가위로 종이를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뾰족해진 부분을 바늘 틈새로 넣고 실을 빼주면 아주 쉽게 이렇게 실을 깰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칫솔 위에 실을 올려주고 칫솔 위쪽 부분을 바늘로 눌러주면 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온 실을 잡아당겨 주시면 실에 침을 묻히지 않고도 손쉽게 실이 꿰집니다. 자, 주변 도움이나 아들, 딸들 없이도 쉽게 실 꿰는 방법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주방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이 철수세미, 앞으로는 이렇게 보관해볼까요?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보통 이 철수세미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힘들이면서 그동안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젠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요, 너무도 간편하게 철수세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 이 정도로 잘라볼까요? 그 다음에 끈으로 수세미 중앙을 통과를 시켜서 묶어볼게요. 이때 마땅한 끈이 없다? 마스크 줄 같은 거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묶어준 끈은 아까 잘라놓은 페트병 입구 밖으로 빼주시고요. 입구는 다시 뚜껑으로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페트병의 입구가 손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철수세미를 직접적으로 잡을 일이 없게 되죠. 자, 손 아플 일 없고 힘도 덜 드니까 일석이조의 효과 당장 한번 해보시죠. 자, 앞으로는 남은 과자나 식빵 이런 거 따로 보관통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보관해보면 어떨까요? 며칠이 지나도 바삭하고 신선합니다. 과자를 먹다가 질려서 그만 먹게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선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과자 입구의 양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각각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뾰족해진 모서리를 3번 정도 접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다시 뒤집으면 양쪽으로 작은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모서리를 펴주기만 하면 바깥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과자를 밀봉할 수 있습니다. 자, 먹다 남은 신빵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빵 클립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지만 이게 사라져서 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식빵 봉지 입구를 손가락으로 몇 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남은 윗부분을 뒤집어서 밑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러면 클립이 없어도 쉽게 식빵을 보관하실 수 있겠죠? 자, 유용한 생활 꿀팁들 활용해주세요. 대형 폐기물 버리실 때 스티커 사러 가지 마세요. 스마트폰 터치만 하시면 끝납니다. 대형 폐기물 버리기 전에 보통 동사무소 가서 이런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이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자, 먼저 빼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볼까요? 메인 화면에 보이는 대형 폐기물 버리기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직접 버림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구, 가전, 건강, 의료용품, 생활 주방용품 등으로 나눠서 버리려는 품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죠. 물품 배출 위치와 시간대를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자, 지정이 끝나셨으면 마지막에 신청 품목 정보와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결제 후에 예약 번호가 뜨게 되는데 이 예약 번호를 종이에 작성해 주세요. 버리려는 폐기물에 작성한 종이를 붙여서 폐기해 주시면 끝입니다. 빼기 어플과 더불어 여기로라는 어플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혹여 폐기 서비스 신청이 안 되는 지역은 여기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편하게 버리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열리지 않는 이 병뚜껑이요. 5초 만에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드려 봅시다. 수저나 통으로 병뚜껑의 중앙 혹은 가장자리를 두들겨줍니다. 병 안쪽에 압력이 분산이 되면서요, 쉽게 열리는 원리. 자, 두 번째, 숟가락을 사용해볼까요? 아까는 두들겨줬죠. 이번에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병뚜껑 아래에 숟가락을 대고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공기가 쏙 빠져나오고요,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서 쉽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거죠.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 병뚜껑을 열려고 하면 미끄럽지도 않고 마찰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열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고무장갑이 없을 땐 어떻게 한다? 고무줄로 병뚜껑을 감싸서 열면 비슷한 효과로 여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요, 단시간 내에 여는 방법은 아니지만 앞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용해요. 바로 뜨거운 물을 붓는 겁니다. 통이나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병뚜껑이 아래로 향하게끔 담가줍니다. 5분 정도 담가줬다가 병뚜껑을 여시면 힘 안 들이고 쉽게 여실 수 있습니다.